공연 잘 보셨습니까? 예. 재밌으셨어요? 예. 좀 우리 시대 가족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저도 이 연극을 전 두 번째 보는 건데, 두 번째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비맥주에서 처음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는데 청소년들의 음주를 어떻게 예방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청소년들이 음주하면 술 마시면 나쁘다. 술을 먹으면 청소년기 성장기에 먹으면은 두뇌 발달에도 지장이 있고 키도 안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안 좋다. 술을 먹지 말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청소년들은 술을 마십니다. 뭐 해가지고 안 좋다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근데 아이들이 술을 먹고 싶어 할까? 그 원인을 좀 찾아봐가지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지 청소년들이 술을 마실 일이 줄어들 텐데,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이 연극에서도 마지막에 아들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싸움이 심해지면서 내 말을 집에 와봤자 답답하기만 하고 내 편을 들어주고 내 말을 들어줄 그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야, 술 한잔 하자 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만약에 가족끼리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자기 속마음도 털어놓고 얘기를 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굳이 나가서 술 먹고 그럴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어떤 행동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술을 먹고 또 담배는 왜 피고 맨날 핸드폰만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맨날 텔레비만 보고 핸드폰이 없고 술이 없고 게임이 없으면 우리 애들이 건강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핸드폰과 게임과 술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망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가족 내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고 자기의 감정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자기가 힘든 순간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가 심심할 때 자기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기를 지지하고 믿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것에 의존하는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하면, TV를 안 보면 공부를 좀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핸드폰이나 TV를 1시간을 못하게 하면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연구를 해봤거든요. 얼만큼 늘어날까요? 핸드폰, TV를 1시간 안 할 때마다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거. 20분. 예. 해보니까 남자아이는 1분, 여자아이는 2분이 늘어났습니다. 2분.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나 TV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할 것 같지만 핸드폰, TV를 못하게 해도 결국은 공부 시간이 늘어나는 건 1분 내지 2분. 거의 의미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면 안 하는 이유가 있고, 부모라면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 이유는 아이가 좌절감 때문일 수도 있겠고, 내가 이거 공부해봐야 뭐하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가 해도 잘 안 된다, 딴 애들에 비해서 난 노력해도 안 된다는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아이가, 사실 공부를 하는 게 귀찮고 우리도 하기 싫잖아요.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같이 그 감정을 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별로 변화나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이 아이하고 좀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와서 호소를 하십니다. 제 아는 선배 하나도 저한테 자기가 집에만 가면 왠지 목에 이렇게 뻣뻣하게 힘이 들어가고 애를 딱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게 너무 뻔한 말만 하고, 흔히 하는 대로 이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처럼 너무 애한테 뻔한 말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애 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면 자기의 지금 모습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자기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못 받았는데 이상하게 지금도 자기는 아들을 만나면 야 일로 와봐. 이 연극에서 똑같죠. 야 이거 와봐. 너 여기 와봐. 여기 앉아봐. 이런 다음에 너 요즘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제 그 선배는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이에요.
말도 잘하고 농담도 잘하고 술자리에 가면은 아주 좌중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언변의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이런 걸 권했어요. 형, 한번 아들하고 같이 술집을 한번 가보라고. 술집에 가 술을 먹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술집이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술집에 이제 아들을 데려갔어요. 요즘 뭐 이자카야 뭐 이런 술집들이 있잖아요. 가면은 뭐 술보단 요리 같은 것들도 맛이 있죠. 맛이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뭐 MSG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애들 좋아합니다. MSG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시켜놓고 자기는 맥주 한 잔 먹고 아들은 그냥 이제 사이다 하나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집에선 자기가 목에 뻣뻣하게 힘이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는 평소에 술집에서 자기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듯이 편하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보기에도 평소에는 아빠는 맨날 뭐 도덕 교과서 얘기처럼 뻔한 얘기, 올바른 얘기만 재미없게 하곤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잡담이나 농담을 거의 1시간을 얘기하면서 나보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니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1시간 내내 농담을 하고 웃긴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이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아빠하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미션을 줬거든요. 앞으로 6개월간 매주 술집을 가라. 매주 술집을 가라고 해가지고 매주 이제 아들하고 같이 괜찮아 보이는 이자카야가 있으면 그 일본식 선술집이죠. 그런 데를 가가지고 같이 요리도 먹고 시간을 보냈어요. 매주 가라고 했더니 매주 이제 아이가 학원 끝나면 애를 데리고 그런 집을 갔는데 그걸 한 6개월간 정말 선배가 빠짐없이 가다 보니까 어떤 날은 그래요. 아들이 아빠 저기 있는 저 술집도 괜찮아 보이는데 언제 한번 가자.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 술집이 요즘 잘 나간다는데 거기도 한번 데려가 달라 하면서 같이 좋아 하면서 같이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결과 6개월 지나서는 단둘이 해외여행도 같이 갔어요. 해외까지 술집을 정복하려고 이제 가가지고 어쨌든 둘의 관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소통이 잘 되는 관계가 됐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말씀도 잘 하시는데 우리 애한테 알아듣기 좋게 멋진 말을 좀 해달라고 좀 인생을 열심히 살라고 말을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우리가 멋진 말을 하나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할까요? 멋진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감동의 물결이 일어가지고 저 말을 따라서 저렇게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우리가 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 사람은 그렇게 말 한마디로 변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한다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하고 필요한 관계, 정말 가까운 관계는 멋진 말을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친구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또 아이들도 친구가 있을 텐데 가까운 친구하고는 어떤 말을 합니까? 멋진 말을 할까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삶이란 무엇인가? 세상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뭐 가끔은 하겠죠. 하지만 평소에 나하고 가까운 친구 관계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농담을 하죠, 농담을 하고 잡담을 하고 누구 뒷얘기도 하고 연예인 얘기도 하고 요즘 돌아가는 세상에서 가벼운 얘기들을 주로 해요. 가까운 관계, 좋은 관계라는 거는 진지한 얘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잡담이나 농담을 많이 하는 관계가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만약에 정말로 가까워지고 싶다면 그 관계에서 얼마나 잡담이나 농담이 많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잡담이나 농담을 아이들하고 편하게 주고받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분명히 아이하고 가까울 거고 그 많은 잡담과 농담 속에 한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진지한 얘기도 들어있겠죠. 또 내가 정말 힘든 순간에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이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내 얘기를 그래도 열심히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친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평범한 집안이에요.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아이처럼 보였는데 그 아이가 편지에 뭐라고 쓰고 생을 마쳤을까요? 엄마 아빠한테는 미안해서 말하지 못했다. 엄마 아빠가 그 얘기를 알면 힘들어할까 봐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그 아이의 죽은 걸 보고서 너무나 속상해하면서 이렇게 했죠.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니? 내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주고 널 도와줬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니?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자살한 아이들 우리가 이제 심리부검을 해보면 한결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얘기해봤자 엄마 아빠 표정만 어둡게 할 것 같고, 엄마 아빠 사는 것만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애들은 얘기 안 하고, 엄마 아빠는 얘기하면 내가 들어줬을 텐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하고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속마음은 얘기 안 하고, 여기 연극에서는 이면교류라고 했죠. 속마음은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 표현 안 하고 그냥 생활사에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가족관계가 참 많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좀 쓸모없는 말, 잡담, 농담 이런 거를 평소에 하면서 좀 유쾌한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 가족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빠들이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냥 집에서 대화할 때 구원투수로 주로 등장을 하세요. 엄마가 애하고 막 해보다가 안 돼요. 애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해. 애가 좀 크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나 혼자 애 키우는 거야. 당신이 좀 해봐. 그러면 아빠는 사실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채로 나와가지고, 야, 너 이리 좀 와봐. 하고 얘기를 시작해요.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구원투수들 우리 야구장에 가보면 구원투수가 나오기 전에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펜이라고 펜스 옆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몸을 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풀려야지 이 공이 제대로 들어가지. 왜냐하면 구원투수라는 거는 항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채로 아빠는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야 이리 와봐 하고 앉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만 없는 게 아니라 아이하고 그만큼 가깝지가 않아요. 나하고 가깝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이래라 저래라 하고 너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해봐 하는데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우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여기 있는 누구한테 자기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이러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음이 가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 얘기를 속마음을 털어놓겠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계좌라는 말이 있는데 계좌 있죠. 은행계좌. 은행계좌에서 감정도 계좌가 있어가지고 가까운 감정, 서로 나눈 감정의 교류가 있는 순간들이 그 계좌에 좀 쌓여야지, 그 계좌에 쌓여야지 그 다음에 어떤 진지한 얘기, 속 얘기,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빠들은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구원투수로 끌려 나와가지고 공을 잘못 던지면 공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홈런을 맞거나 안타를 맞거나 진짜 말을 해도 안 먹히네. 왜 이렇게 말을 안 먹혀? 당신 어떻게 키운 거야, 애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분위기만 더 망치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그 상황에서 아빠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준비 안 된 아빠들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지점에서부터 아이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아빠가 그동안 일도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이 연극의 마지막에 보여줘. 일도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너하고 대화도 못하고 그랬다. 야, 우리 딴 건 모르겠고 가끔 맛있는 거나 먹고 우리 대화나 좀 해보자. 할 얘기 없으면 아빠 얘기를 해볼게. 아빠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짜증나더라. 어저께 운전을 하는데 어떤 놈이 자꾸 나한테 끼어드는 거야. 밟아버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기 얘기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 얘기하라고 하기 전에 내 얘기도 하면서 그냥 아무 얘기나 하면서 그 시간을 좀 보내보고 감정 교류를 해보는 거죠. 네 얘기가 난 정말 듣고 싶고 궁금하다고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아이한테 표현을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그때 아빠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그래, 네 얘기 잘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결론을 좀 내보자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이렇게 해봐 하고 결론을 너무 빨리 내려요. 응? 내 얘기를 얼마나 들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립니까?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몇 날 며칠 아니 몇 달을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너무 쉽게 야,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네 나이 때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해. 이게 제일 좋아. 아빠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아빠는 역시 내 문제를 깊게 이해하고 빠르게 결론을 내려주시는구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아이는 없습니다. 아빠는 내 얘기를 진지하게 안 듣는구나.
내 고통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론을 내린다고 애들은 생각하니까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아빠 말을 귀담아 더 안 듣게 됩니다. 아이가 얘기를 하면 절대 결론을 내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지 말고 오늘 얘기 잘 들었다. 그거 참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아빠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아빠가 좀 생각해보고 좋은 생각 떠오르면 다음에 또 얘기를 해볼게. 아니면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 아빠 네가 진짜 어떻게 사는지, 네가 무엇이 힘든지 정말 궁금하다.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돼야 되지 않겠냐? 너한테 그래도 아빠한테 이러면서 더 듣고 싶고 더 궁금하다는 그 감정의 표현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도 힘든 순간에 그렇잖아요. 힘든 순간에 우리 어른들도 힘든 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좌절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내 옆에서 그냥 있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뭔가 충분히 읽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사람보다 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내 편을 좀 들어주고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상가집에 가면은 문상을 하잖아요. 문상을 할 때 뭐라고 문상을 할까요? 뭐라고 문상?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뭐 여러 가지 말도 있지만 우리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 드릴 말이 없다고 그래요. 뭐라 드릴 말이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당신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위로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고 당신 옆에 있다는 그런 내 감정의 표시죠. 옆에 머물고 당신 감정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사람은 제일 위로를 받고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얘기할 때는 너무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말고 우선 정말 궁금해하고 들어주려는 태도.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빠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러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네 생각은 어떠냐? 또 이러이런 걸 고민해 보니까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내 주변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 너 의견은 어때? 그런 다음에 애가 이제 의견을 내겠죠. 아빠 내 생각엔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네 고집만 피우지 말고 아빠 얘기도 좀 들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항상 마지막 말은 아이한테 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말. 그래. 너도 좀 생각을 하고 네가 고민을 해서 그 말을 했겠지. 그 말을 했으니까 한번 그거대로 실천을 해보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응?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다음 달에 한번 확인해보자. 다음 달에 확인을 해보면 애가 생각한 결론이 맞을 수도 있지만 물론 틀렸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생각한 결론이 굉장히 올바른 답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생각한 결론이 정답일 가능성도 있지만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답이라는 게 우리는 가장 옳은 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답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 사이의 정답이라는 건 나와 상대가 충분히 대화를 해서 지금 내린 결론이 정답입니다. 그거대로 우선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안 되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은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는 그 길을 걸으면서 분명히 느끼고 깨우치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배우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실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얻어낸 배움이 있어요. 그 배움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요즘 보면은 인생을 너무 빨리 정답대로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정답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아이가 올바른 자기 인생의 길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빠르게 정답을 찾아주는 게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도 다 굉장히 지금 사는 게 되게 힘들다, 팍팍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를 너무 밀어붙이잖아요. 빨리 결론을 내려가지고 성과 위주로 빨리 결론을 내리고 막 밀어붙이고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내느냐만 강요하는 사회 때문에 다들 힘드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올바른 길만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살아가지고 얻는 게 뭘까요? 빨리 살면 그냥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살아서 얻는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빨리 살아가지고 뭔가 굉장히 대단한 걸 얻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길에서 아이가 하나하나 여러 가지 자기만의 결론을 내리면서 거기서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갈 때까지 우리가 그냥 아이 곁에 머물러주고 아이와 함께 정답을 찾는 순간을 함께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극의 중간에 보면
어디 꽃놀이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꽃놀이 할 때 어떻습니까? 이 길이 정답이냐, 저 길이 정답이냐를 가지고 가족끼리 싸우잖아요. 사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뭐냐면 그 순간, 막히는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느냐가 정답이에요. 차가 막힐 수도 있죠. 차가 막히는데 당신이 가고 싶은 길이 옳았는지, 내가 결정한 길이 옳았는지 그걸 가지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뭐가 필요하냐면, 야, 차가 막히는데 우리 이 시간 뭐 하면서 우리 가족이 재밌게 보낼까? 꽃놀이 가야만 재밌습니까? 막히는 차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무언가 대단한 걸 얻어내야지, 성과를 얻어내야지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나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소중한 사람들끼리는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이 막히는 차에서 야, 꽃은 못 보지만 우리 이 막히는 차에서 같이 뭘 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우리 이 시간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한다면 그게 바로 정답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올바른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행복한 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하고도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여기서 지금 우리 시상식도 있고 또 여기서 연극도 보고 그러면 이제 오후가 남아있고 저녁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이 오후를 어떻게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까? 우리 저녁 시간을 우리 가족이 잠깐이라도 좀 충만한 시간을 같이 가져볼까? 참 인생에서 이런 시간들이 많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정답에 집중하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누가 맞는가만 찾으려고 그래요. 누가 맞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행복한 길,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결국은 찾을 수 있다는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연극에서도 나오죠. 저를 좀 믿어주세요 하고 아들이 외치잖아요. 물론 아들이 믿어달라고 외칠 때 부모님 속마음은 내가 안 믿었던 게 아니다. 내가 믿었었지. 근데 네가 제대로 살고 있냐? 널 뭘 근거로 믿냐? 이렇게 속마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요즘 부모님들이 보면 아이들을 정말 안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안 믿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져요. 응? 믿지 않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믿지 않아요. 진심으로 믿지 않으니까 네가 설마 제대로 하겠어? 너 믿어봤자 맨날 그 짓이나 하고 딴 짓이나 하고 제대로 열심히 안 살잖아. 이렇게 애들을 못 믿는 감정의 표현이 나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다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못 믿어주는 부모를 멀리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역시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 내가 믿을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진짜 믿기 어려운 놈이야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만 낮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믿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근거로 믿냐? 근거 없이 믿는 게 부모입니다. 근거 없이 믿는 게. 근거가 있어서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어요. 근데 근거가 없이 믿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꽃이 필 거다 하고 믿는 거예요. 왜 믿냐? 안 믿으면 뭐가 있겠어요? 안 믿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꽃이 안 피면 어떻습니까? 꽃이 안 피더라도 나는 아이에게 준 게 있잖아요. 뭘 줬습니까? 우리 부모는 나를 믿어줬는데 하는 그 믿음만은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힘든 순간에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 날 믿어줬는데 내가 한번 다시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아이가 가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노래 레디비란 노래 다 아시죠? 응? 레디비 아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비틀즈의 레디비 이렇게 나오는 노래인데 그 레디비란 노래가 폴 맥카트니가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근데 이 레디비란 노래를 보면 중간에 메리라는 인물이 나와요. 머더 메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게 머더 메리는 이제 폴의 엄마입니다. 폴 맥카트니가 그때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살고 있었어요. 막 그룹 멤버들도 여러 가지 사고를 치고 그래가지고 주변이 시끄럽고 약물 문제도 있었고 이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꿈을 꿨는데 엄마가 나온 거예요. 엄마가 나와서 어릴 때 자기에게 말해주듯이 자기한테 말해줬는데 그 말이 레디비였어요. 그냥 놔둬봐. 괜찮아질 거야. 좀 시간을 더 보자. 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해. 너 왜 이런 거야.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괜찮아. 좀 기다려보자.
시간을 두고 보자. 괜찮아질 거야 하고 엄마가 자기를 위로하는 말을 했던 게 꿈에서도 똑같이 나와서 자기를 위로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 엄마가 내게 다가와 말했지. 응? Let it be. 응? 그대로 둬보자. 응?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엄마가 내 앞에 꼿꼿이 서가지고 나에게 말했어요. Let it be.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을 살아갈 때 내 내면에 그래 우리 엄마는 날 믿어줬었지. 우리 아빠는 날 믿어줬는데 하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한번 다시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술이나 먹고 이럴 건 아니지. 한번 또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야. 너는 맨날 그렇게밖에 못해.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나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을 우리가 했다면 아이가 그 힘든 순간에 거기서 완전히 좌절하고 또는 포기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 폴 맥카트니가 그 순간에 자기가 힘든 순간에 엄마의 말을 떠올리면서 괜찮아 기다려보자. 엄마는 날 믿어줬으니까 나는 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믿듯이 우리도 아이를 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그래 네가 한번 괜찮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네가 결론을 내봐. 결론을 내면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네 옆에 있어주고 네가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도 우리 같이 찾아보자. 네가 가는 길이 좀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괜찮아. 네가 정한 길이니까 내가 믿어주고 함께 가볼게 하면은 생각보다 아이들은 부모 말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잘 믿고 부모 말을 또 듣고 싶어 해요. 부모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급하게 내 말을 올바르다고 아이한테 강요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자기가 이 인생의 운전수거든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에 앉아있는데 자기가 운전을 하려는데 처음엔 미숙하고 잘 못하잖아요. 엉망으로 하겠죠. 운전 처음 하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부모가 그게 뭐야. 똑바로 좀 해봐. 좀 제대로 좀 해봐 하고 소리를 지르고 뒤통수도 한 대 때리고 진짜 핸들이 그게 뭐니 하고 내가 핸들 잡고 막 다리 넣어서 브레이크 밟고 막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부모를 자기 인생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이 인생에서 쫓겨나는 부모들이 많고 아니면 뒤로 물러나요. 애가 네가 알아서 하든지 하고 부모가 시키는 거나 겨우겨우 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모들이 또 답답해하죠. 애들이 열정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겨우겨우 살아왔거든요. 아이를 믿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믿어주고 네가 처음이니까 잘 못하는 거야. 그런 잘못된 결론도 내릴 수 있지.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야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부모는 아이의 자동차 옆에 조수석에 20년간 진짜 앉아있어야 합니다.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거든요. 가르쳐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가르쳐주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쫓아내고, 물론 집에서 나가진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서는 부모를 별로 자기에게 조언할 것도 없는 사람, 별로 나에게 크게 긍정적인 영향도 안 주는 사람, 그저 돈만 대주는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아이를 보면 부모도 속상하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믿는 마음으로 아이랑 같이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또 재밌고 행복하게 보낼까 그런다면 우리 링 위의 가족들도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